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N 3기를 졸업하고 서울대 인문계열에 합격한 최재석입니다. 저는 근데 수능 전날이라고 다른 날들이랑 다를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공부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올 것 같다고 예상되는 몇 개의 구전 시가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기회로 가졌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리 작성해놨던 오답노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어떤 개념을 좀 더 볼지를 이런 걸 결정을 했던 것 같고, 탐구도 비슷한 식으로 제가 정리해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그냥 평소와 같이 공부를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수능 전날이라고 제가 더 떨리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잠도 그냥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한 11시 정도에 그냥 자서 정말 숙면을 잘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항상 보통 6시 정도에 기상을 했는데 한 5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서 제가 평소에 그 학원 가기 전에도 항상 아침에 기사를 몇 개 읽어보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거든요, 생활을. 그랬는데 수능 날도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한 10분 정도는 핸드폰으로 이제 기사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딱 수능 날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기사나 이런 글들을 한번 보는데 딱 한마디가 딱 써져 있었어요. 그때 그 말이 이제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이 말이 있었는데 딱 그 글을 보고 나니까 갑자기 살짝 있었던 긴장이 되게 풀리는 느낌이 딱 들고, 아 그래, 오늘도 그냥 평소 봤던 모의고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은 받아온 점수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능장 들어가니까 수능 시험 문제라고 다를 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좀 돌발 상황이 있었다면은 이제 수능 샤프가 평소 쓰던 거에서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쓰던 그런 필기감이랑 하나도 안 맞고 샤프심이 계속 부러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풀면서 계속 부러지니까 그게 살짝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시대인재에서 워낙 많은 모의고사를 풀면서 훨씬 더 심한 돌발 상황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현역 때는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수시를 되게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제가 수시와 정시를 이제 동시에 준비하면서 수능 준비도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재작년 수능에서 나름 괜찮은 점수를 받았어요. 제가 연세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았었는데, 제가 수시에서 지원했던 원서 중에 딱 하향 지원했던 원서만 이제 합격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정시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입시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잊히지가 않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해볼까 라는 고민을 겨울방학 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면서도 한 달 정도는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학교도 정말 만족스럽긴 하지만 입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없애려면은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는 반수를 결심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시대인재가 6월 24일에 딱 개강하자마자 거의 수능 공부를 새로 시작했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수능 공부를 남들 다 시작한 타이밍보다도 훨씬 느리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처럼 이렇게 늦게 해도 문과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수를 이제 해야겠다고 구체적으로 결심한 게 한 5월쯤 되는데, 그래서 이제 5월부터 여러 학원을 이제 알아봤어요. 제가 원래 수업보다도 자습을 더 중요시하는 성격이어서 자습 공간이 불편하면 제가 공부하는데 정말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대인재는 아예 자습실이 따로 준비가 돼 있고 책상도 넓고 의자도 편하고 옆에 수납 공간도 있어서 제가 공부를 하기에는 정말 쾌적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대인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 국어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랑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국어 공부를 딱히 크게 준비하지 않았고 지문을 그냥 읽고 풀어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냥 국어 공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가 딱 고3 올라가는 첫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이 안 나오고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남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방법을 바꿔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공부법을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현역 때도 뭐 수능에서 막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어 공부는 사람마다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법을 항상 치열하게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지 그거를 자기한테만 집중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풀면서 문제들을 같이 푸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시간도 단축되고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1번부터 45번까지 차례로 풀었었는데 그것도 제가 방법을 바꿔서 아예 파트별로 문제 순서를 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작문 15문제를 뭐 20분이나 25분 안에는 풀겠다 이런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문학을 빠르게 풀고 남은 시간은 비문학에 다 쏟겠다 이런 생각을 미리 행동 강령으로 딱 정해놓고 들어가니까 제가 시험장에서 헤매지 않고 그냥 이때는 이걸 해야지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거를 고민할 시간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도 되게 빨리 풀렸고 제 국어 점수도 그 이후로는 점점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사실 수학에 제일 자신이 있긴 했었는데 그 남지현 선생님이 항상 손필기를 수업 시간에 나눠주시는데 제가 그걸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필기에 써져 있는 것들을 직접 다시 한번 다 적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은 따로 노트에다가 적어서 몇 번이고 수능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써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여러 개념을 사용해야 하지만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 개념은 이거고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논리적으로 다 적어보니까 스스로 뭔가 점점 내가 이걸 막힘없이 써나간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법과 정치라는 과목 특성상 되게 외워야 할 개념들이 많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분명 외울 개념들이 많고 외워야 할 법조문들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원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들만 문제로 내준다는 인식을 저는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현역과 N수를 경험하면서 느꼈었는데 항상 평가원 모의고사는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반복했던 개념들과 그 해 EBS에서 새롭게 뭔가 강조하고 있는 개념들을 추가로 내는 약간 그런 형식으로 항상 출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존에 항상 나왔던 개념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형식이에요, 법과 정치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3번에서 5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시고 헷갈리는 개념은 꼭 따로 노트에서 적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수학에서 이제 남지현 선생님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제가 수학 과목 자체를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항상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를 힐링이 되게 많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비단 힐링만이 아니더라도 과연 수능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항상 손필기 맨 앞장에 관련 일화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뭐 일화들을 따로 페이지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시는데 그 중에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수도승과 염소 얘기였어요. 그 얘기의 궁극적인 결론은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공부만 가져가고 자신이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게 저의 공부 방법에 있어서 나름의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시대인재에서 나오는 그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다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굳이 다 할 필요 없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부를 치열하게 하자.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인식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반수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입시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지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힐링이 필요한 시점들이 오는데 선생님이 항상 말도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질문도 정말 잘 받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남지현 선생님이 저는 가장 수업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공부는 특히 단거리 레이스가 아니라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열심히 하겠다 또는 오늘은 푹 쉬겠다 이런 인식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그냥 나름 즐겁게 공부를 하겠다. 그냥 오늘 내 할 일 잘 끝내고 집에 와서 푹 쉬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하루 작은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어나기로 한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고 학원에 지각하지 않고 첫 8시부터 8시 15분 안에 그 15분 동안에는 시대인재에서 주어지는 모의고사를 하나씩은 풀겠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사소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다 보면은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이 되거든요. 그런 성공을 매일매일 맛보는 습관이 나중에 큰 성공을 맛보는 데에도 중요한 결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자신만의 작은 성공을 매일 만들어서 지키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분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다시 한번 수능을 도전해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할지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저도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아마 크든 작든 되게 여러 결정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일지 아닐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남지현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좋아했던 말이 옳은 결정은 없어. 네 선택을 옳게 만드는 과정이 있을 뿐 이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작게는 오늘 공부를 뭐 할지 어떤 강의를 들을지부터 크게는 반수를 할지 말지 뭐 시대인재로 선택할지 말지 아니면 뭐 어떤 대학을 선택할지 이런 수많은 결정들이 앞에 놓여 있을 텐데 그런 결정마다 결정 전에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미 선택한 결정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고민 없이 계속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선택은 누군가의 가치를 매겨서 이 결정은 옳아, 이 결정은 옳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결정은 그 결정이 맞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끔 치열하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